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의 역사가 담겨있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마포구 성산동에 개관했습니다.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건립된 박물관은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군인들의 성병과 성폭력 범죄를 방지한다며 일본군 위안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취업을 미끼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끌고 와 수많은 군인들의 성적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폭력과 고문, 자살 강요 등의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민족의 순환에서 비롯된 희생자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해온 것입니다.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뛰쳐나올 것 아니에요. 했는데 뿌리치고 뛰쳐나오게 나와갖고 그 빨간 벗은 놈을 그냥 두들겨 제끼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수요 집회가 바탕을 이뤄 이제는 영구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지난 5일 마포구 성산동에 문을 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9년간 진행해온 수건사업이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예산 지원을 거절하고 국가유공단체의 반발도 거셌지만 정대협은 20만 명의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토지 매입과 전시관 마련 등을 포함해 2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반대가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더 좋은 점으로 영향을 미쳐서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게 만들고 또 이 성미산 끝자락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공기도 좋고 산이 위치해 있고 주민들과 함께 있는 이런 곳으로 박물관을 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지 35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피해자들의 기억 속 공간을 되살리며 추모와 치유, 기록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설계됐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의 밀폐된 공간을 재현해 그녀들이 겪었던 아픔과 역사의 무게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인의 위안부 출입증, 방문일기, 위안부 소녀상, 수요집회 자료뿐 아니라 위안부 생존자들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벽엔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언이 새겨져 있으며 그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은 책에서만 보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좀 화가 난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처참한 실상들을 자기들이 미화시켜 가면서 자꾸 부인해가는 게 그걸 인정하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그냥 사과를 하고. これからの子どもたちもね、こういう大変な日本がひどいことをしたということをね、しっかり学んでほしいと思います。で、私たちも一生懸命日本で頑張ります。 박물관장이자 정대협 상임대표인 윤미한 대표는 앞으로 박물관이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그런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또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박물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반에 공개되며 5월은 요일에 상관없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흘렀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일본 측의 발뺌으로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요당한 침묵을 깬 그녀들의 외침이 이제 박물관을 통해 위안과 역사교육, 진실을 밝히는 장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 파송이사를 대폭 축소하는 정관을 개정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주요 교단들이 정관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문들이 축제 기간을 맞아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립 127주년과 축제 기간이 맞물린 5월의 연세대학교 캠퍼스. 그러나 들뜬 분위기도 잠시 캠퍼스 정문에서는 연세대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연세대 사유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계 파송이사 6명을 2명으로 축소하는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독교계 건화기념이 훼손됐다는 내용으로 장기 집권 중인 방우영 이사장 퇴진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읽어본 학생들 대부분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정관 개정 얘기 혹시 학내에서는 잘 알고 있나요, 학생들이? 처음 듣는데요. 제 친구들이나 주변 반응들을 보면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알려질 수 있는 뭐 행사나 이런 활동들이 없어서 더 많이 공유가 안 되지 않았나. 한켠에서는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장 이진 목사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무학 대동제 기간 연세대 출신의 교단별 목회자들이 매일 정오에 나와 1시간씩 정관 개정 사태를 후배들에게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연세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학이 최초의 기독교 대학으로 세움받았는데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이사회 정관 개정 결의 이후 기독교계는 각종 성명과 목회 서신, 1인 시위 등을 통해 정관 개정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올 1월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3개 교단들이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책위는 최근 각 교단 노회와 지방회, 연회에서 연세대 사태 전단지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정관 개정 심각성을 교회들에 알려왔습니다. 또 각계 인사들을 영입해 사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는 정관을 인가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관 변경 인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계류 중이며 최근 양측이 소송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답변서에서 정관 개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의결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정관 제25조 1항을 현재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종의 훈시 규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정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단 파송 이사의 축소는 기독교 건화기념 계승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훼손한 것이라는 게 기독교계 공통된 입장입니다. 오는 12일 학교 창립 127주년 기념식을 갖는 연세대. 과연 그 유구한 역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연세대 이사회는 면밀히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 78명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지를 명령하라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를 중단한 뒤 당초 민군 복합형 관광미 향해 전제가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강행돼 왔다며 해군기지가 끼칠 환경적 피해가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으면서 공사를 강행해왔고 기지가 15만 톤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대표들은 하루라도 빨리 우근민 도지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마을 주민과 경찰의 갈등을 막고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결핵 치료를 돕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2주간 평안북도와 평양 등 6개 다제내성 결핵센터를 방문해 최신 기계를 보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은 북한 현지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환자가 모든 약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환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 엑스퍼트라는 기계를 6개 결핵센터에 보급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기계 보급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6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약을 먹을 수 있었던 치료를 즉석에서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 인세반 회장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방북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와 약품 전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 결핵 치료를 위해 인도주의적 남북 간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CNK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딸들의 생사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NK는 지난해 11월 남편 오길란 박사를 대신해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신숙자씨 모녀 구출을 위한 청원서를 보냈으며 이후 올해 3월 31일 추가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27일자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실무그룹에 신씨 모녀 생사와 행방을 담은 A4 한 장 분량의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ICNK는 8일 오후 남편 오길란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엔 실무그룹이 제출한 권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2년 상반기 국내에 보급된 성서 부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사업보고에 따르면 상반기 보급된 성서는 34만 5,019부였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정기이사회 사업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쇄 성경 수요가 감소했고 찬송가 저작권 문제로 성경 찬송가 합본을 제작할 수 없게 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공회는 올 상반기에 세계 89개국에서 131개 언어로 성경을 발간했으며 모두 292만 7,525부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결과입니다. 또 국내 미자립 교회와 군부대, 병원 등의 성경 16,000부, 신약 1,600부, 전도시 828부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이리제일교회 김현배 목사가, 부이사장에는 진주교회 김동권 원로 목사가 추대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미주 지역 흑인교회 지도자들이 명성교회 새벽 집회를 참석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인과 흑인 갈등이 표출됐던 LA 폭동 20주년을 맞아 한인과 흑인 간 우호를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회는 주로 필라델피아 지역 흑인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삼원 목사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유대 강화를 위해 매년 미주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해왔습니다. 새벽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클로렌스 워커 목사는 예수를 대신해 풀려난 바나바는 생명의 존엄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며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바나바까지 사랑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벅 목사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능력 있는 신앙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한미교회가 돈독한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8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임상심리 전문가 육성필 교수를 비롯해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지역교회와 지역학교의 공동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오는 금요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창립 3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된 김은혜 교수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오는 9일 제2차 긴급전문가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개시 경보를 계기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한반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11일 서울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이번 찬양제는 신학생들의 연합을 이루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장신대, 한신대, 백석대 등 10여 개 대학들이 참여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중부와 경북지방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지방, 일부 내륙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15도, 부산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는 수요일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